안녕하십니까. 문민명리 강의록 13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연주, 월주, 일주, 시주의 구성에 대해서 거기서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행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오행이 갖고 있는 처음에도 오행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조금 더 오행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목화 토금수를 각각 나누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에 대해서 오늘은 제일 첫 번째 목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목이지요. 일단 목은 이제 목 안에는 양의 목과 음의 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목이라고 통칭을 했었고요. 거목, 화초목, 때로는 잡초 이렇게 말을 해놨습니다. 우리라고 목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이런 아름드리 나무 같은 어떤 다년생 식물을 말하는 것은 음과 양할 때 양의 목을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화초목이라고 하는 꽃화자죠. 꽃화자, 풀초자를 말을 합니다. 때로는 잡초 이런 걸 말을 할 때는 음의 목인 을목을 말하고, 때로는 지지에서는 묘목을 말을 합니다. 물론 천간에서는 간목을 말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지에서는 임목을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은 음과 양일 때는 둘 다 거목이기도 하고 화초목이기도 하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목의 특성은 희망, 이제 우리 같던 목은 때때로는 위로 자라서 올라가고, 때로는 이제 을목 같은 경우는, 음의 목 같은 경우는 그 자랄 것 같지 않은 그 조그만 바위 틈 사이에서도 때로는 도시의 도로 아스팔트 사이에서 자라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풀에서 아무것도 없다가 어느 날 보니까 싹이 돋아 올라와서 그 싹이 이만큼 큰 나무를 이루기도 하지요. 그래서 희망입니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은 인자라고 해놨는데 어질인자를 쓰지요. 그래서 목이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인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좀 베풀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제 뭐 실속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그렇다 사람한테 베풀고 혼자 다 먹으려고 하지 않고 욕심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전, 의욕, 성장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목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죠. 목은 땅에서 아무것도 없다가 흙을 뚫고 나와서 쭉 뻗어 올라가서 하늘 끝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제 인생을 길게 살다가 보면은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이제 힘들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의 기질이 강한 사람들은 쓰러졌다고 해서 거기서 좌절하거나 힘들어서 누워있지는 않습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것들처럼 어려움은 있겠지만은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좌절하거나 힘들어서 막 포기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다, 이런 말이겠지요. 반대로 말하자면은 희망을 잃지 않고 항상 발전하려고 하고 성장하려고 한다는 것은 어떤 장점에 속하기는 합니다만은, 반대로 말하면은 너무나 허세를 부리거나 없어도 있는 척하거나 폼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래서 약간 허영이라든가 허세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다, 이것이 이제 목이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하나하나 뒤에서 조금씩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이라고 하는 것 특성들은, 이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할 때는, 봄은 절기를 말할 때는 목은 봄의 기질입니다. 그래서 항상 새싹이 돋아나고 성장해서 올라가고, 그래서 푸르르게 자라나는 그런 계절을 말할 때는 목은 봄을 말을 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가 뜨는 방향은 동쪽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용신이 목이라든가 이랬었을 때는 목으로 옮겨가는 게 좋고, 때로는 내가 움직이는 방향을 정할 때는 용신과 희신이 목에 속해 있는 방향이다 라고 하면은 동쪽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색깔은 청색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게 이제 푸를 청차지요. 그러니까 어떤 파란색, 하늘과 같이 푸른색을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블루 같은, 그린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청색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로 저는 나무 색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블루나 그린 계열이 색깔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맛은 신맛입니다. 그러니까 새콤한 맛, 때로는 귤이라든가 이런 레몬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색깔이 목의 기질이다, 이렇게 말을 하겠지요. 그 다음에 신체 장기는 간을 말을 합니다.
우리 몸에 이제 오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의 5대 장기를 말을 하는데 그것과 연관시켜 바라봤었을 때 목은 간을 말을 한다. 그 다음에 숫자로 말할 때는 3과 8이 목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홀수는 양의 숫자지요. 그러니까 목을 말할 때는 3을 쓰고 음을 말할 때는 이제 양의 목을 말할 때는 3을 쓰고 음의 목을 말할 때는 8을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라고 하는 봄, 동쪽, 청색, 신맛, 간, 때로는 3과 8은 이제 필요하다. 내가 그거를 용신과 희신으로 사용하게 될 때 그런 어떤 색깔, 방향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목이 필요해야 이런 색깔과 이런 맛을 즐겨 먹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내 사주에 목이 없다고 해서 이런 걸 하라 이런 거는 좀 다릅니다. 용신과 희신의 의미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목이 없다고 해서 뭐 동쪽으로 가십시오. 목이 없다고 해서 신맛을 많이 먹거나 블루나 그린 곁에 청색을 가깝게 하라 이런 거와는 좀 다르지요. 그래서 없다가 아니고 필요하다. 내가 목이 필요한 사람들은 색깔, 방향, 어떤 신맛, 3과 8 이런 것들은 이 사람이 목이 필요한 사람일 때 이거를 가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주에 단순히 목이 없다고 해서 말하는 건 아니고 목이 많다고 해서 목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외격으로 간다라든가 뭐 곡직이라든가 이런 격으로 가게 될 때는 목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그런 사람일 때는 동쪽 방향, 청색, 신맛, 숫자도 3과 8, 뭐 핸드폰 번호가 3838 좋겠죠? 때로는 간목이 필요한 사람은 3333, 뭐 335, 33층 뭐 이런 것들과 다 관련해서 목과 관련된 숫자고 우리가 이제 그걸 용의신으로 쓰게 될 때는 그걸 가깝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주에 이제 목이 많다, 목다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이제 2개까지는 많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2개 이상을 말을 하지요. 그래서 3개부터는 많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에 목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풍기지화가 발생한다 이런 말은 이제 옛날부터 말을 할 때는 흔히 말하는 뭐 바람 핀다 이런 의미가 제일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자 대장부와 같다 이런 말의 의미는 이제 목이라고 하는 거는 간목의 특징이 특히 그렇습니다만은 집안의 대들보와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붕을 쌓을 때 이렇게 대들보를 딱 마무리를 지어야 이제 흔히 말하는 상량식 이렇게 표현하면서 지붕을 덮고 이렇게 기둥을 세울 때 대들보를 역할을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간목일주 여자들은 집안의 여자 대장부와 같이 뭐 때로는 내가 가정을 이끌고 가면서 가족들을 챙기고 리더해가고 이런 것들이 목이 많은 사람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이럴 때는 이제 특히 음의 목보다는 양의 목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여자 남자 할 거 없이 간목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양의 목이 많은 사람들은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 윗사람의 말이라든가 시키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좀 잘 안 듣는 편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성의 복이 많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아까 위에 봤던 풍기지화와 비슷하지요. 이제 우리가 명리학은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을 가지고 본다라고 했었습니다. 오행을 가지고 바라볼 때는 모든 오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 자체가 목이라고 하는 생물을 기르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주에 열매 맺는 나무고 그 다음에 곡식을 키우게 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꽃을 피우는 것들은 전부 목의 작용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이 뚜렷하게 서 있고 목이 잘 자라 있는 사람들은 다른 오행들이 나를 키워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뚝 서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 따르는 사람들이 좀 많지요. 긍정의 의미로는 보스의 기질이 있고 리더십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욕이 강하고 허세를 부린다 이런 말은 이제 목이 발전하고 성장하고 이런 어떤 자라 올라가는 이런 것들을 말을 하다 보니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위로 쭉 올라가서 때로는 크게 번져도 그게 쓰러지거나 부서지지 않습니다. 근데 쓰러지거나 부서질 때는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서 화려하게 보이는 것들은 그거는 바람 불면은 때로는 어떤 상황이 오면은 금방 꺾입니다.
그래서 목이 많은 사람들이 사주의 구성이 좀 나빴었을 때는 좀 있는 척, 없어도 아는 척, 몰라도 아는 척, 이런 어떤 밖으로 보이는 거에 대해서 조금 좀 허세를 부린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선량하고 인자하다, 이런 것들은 이제 목이 나무가 크게 자라면 그늘도 막 피워주고요. 내가 열매를 열어서 다른 사람들을 먹여 살려주기도 하겠고, 이런 것들은 이제 목이 마음이 선량하고 인자하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예민하다, 이제 이런 말들은 이제 목이, 특히 갑목 같은 경우는 글자를 보면 이렇게 갑이 딱 써 있는데 밑으로 바늘을 한 개 내리고 있죠. 을목도 이렇게 해서 어떤 상황에도 잘 적응할 수 있게 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 어떤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요. 예민하고 까다롭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원진살 플러스 목이 3개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은 이제 목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또 저기 앞에서 탕화살 이렇게 찾아보면은 인호축이 있으면 탕화다라고 했었었는데, 이는 특히 두통과 관련해 있고요. 사주에 인이 많은 사람들은, 지지에 인목이 많은 사람들은 두통과 관련이 있고, 때로는 목이 많은 사람들은 통증과 관련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특히 지지에 인목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만의 독특한 정신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독특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해는 되기는 하지만은 나는 그런 거 싫어, 이런 말들이겠죠.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맛있는 거 먹고 어떤 행복하게 살고 큰 집을 지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어떤 평범한 사람들의 얘기인데, 목이 많은 사람들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속세를 등지는 것도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정신세계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나름 나만의 정신세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발전 의욕과 리더십이 강해 여자가 잘 따른다, 이런 말도 해놨죠. 이게 아까 말했던 목이 성장하고 자라 올라가는 그런 특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목의 기질은 그렇고요. 또 그러면 사주에 목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목이 없었을 때는 말 그대로 이성이 잘 따르지 않는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뚝하게 서야 다른 오행들이 나를 따라올 텐데, 내가 우뚝하게 서 있지 못하다 보니 다른 오행들이 나를 추종하지는 않고 나를 리더로 인정해 주지는 않는다, 이런 말이 되겠죠. 실천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누구나 다 경험하지 못한 일, 새로운 일을 하게 되면은 조금 멈춰 있게 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목의 기질이 많은 사람들은 돌파해 가고요. 바위틈에도 삐집고 나오고 안 될 것 같은데도 거기서 막 만들어 나가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목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행동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움직임이 약하다, 이런 말이겠죠. 그러다 보니 앞장서는 기질도 약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심신도 불안하고, 아까 정신이 예민하다 그랬었죠? 이제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질투심도 강하고, 그 다음에 인정, 사랑에 약하고, 때로는 목의 기질이 없다, 이런 말, 인정이 없다, 이런 말은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베푼다, 어질인자라고 아까 했었죠. 그래서 목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어짐이 부족하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이 없는 사람들은 나를 이끌어주고 리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을 하고요. 또 이제 목이 필요한 사람들은, 목이 없지만은 목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주에서 목이 없으면서 목이 필요한 사람들은 목이 많은 배우자를 만나거나, 꼭 배우자는 아니더라도 목이 많은 사람과 인연을 맺는 것은 좋겠지요. 그래서 남성 여성 모두 배우자가 목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이끌고 리더십이 있고 앞으로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나는 뒤에서 따라가면서 마무리만 잘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이 많은 사람을 만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직업은 목재, 가구, 의류, 종이, 서점, 교육, 이렇게 놨지요. 이게 이제 목이 전부 다, 우리는 나무, 목재, 가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목의 나무에서 나오지요. 의류 같은 경우도 이제 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어떤 비단,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나무에서 목화, 섬유, 이런 어떤 것에서 얻었다라고 말을 하고요. 종이도, 서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펄프에서 나오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도 전부 다 종이가 원료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이제 목은 유경사업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남을 가르치는 일, 때로는 어질고 자애롭고 이러니까 베푸는 기질, 그러다 보니까 목의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목이 직업으로 있는 사람들은 이런 류의 일을 하는 것이 나한테 좋다. 그러니까 목이 관인데, 때로는 목이 내가 전문직처럼 올라가야 되는 글씨가 목인데 거기에 잘 구성이 되어 있으면은 교육이라든가 이런 어떤 파트로 가는 것이고, 때로는 잘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았었을 때는 막 몸을 써야 되고 재주를 부려야 되는 상황일 때는 가구점을 한다라든가 목재소에서 일을 한다라든가, 때로는 요즘 이제 플로리스트 같은 것도 있죠. 꽃가게 같은 거, 꽃집 같은 거 하면서 실내 인테리어 분야도 괜찮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간이죠. 목은 간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한의원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한의사가 이렇게 문진을 합니다. 손을 이렇게 맥박 올리면서 문진하는데 사람은 이렇게 쳐다보지요. 망진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사람의 눈동자를 봅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눈에 흰자위가 있는데 그 흰자위에 핏발이 많이 서 있으면은 많이 피곤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간이 약합니다. 그래서 간이 약한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부관계, 이성관계에서도 조금 힘을 쓰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사주에서 목이 많은 사람도 과하다 보니 어렵고 목이 부족한 사람도 그런 힘이 없다가 보니 어렵지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바라봤었을 때도 목이 많거나 없는 사람들은 간에 신경을 좀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성욕도 우리가 이제 정욕과 정력은 다르다고 했었습니다. 정욕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정력은 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또 다른 분야를 한번 볼까요? 목은 요즘에 이제 핸드볼, 골프, 손으로 하는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간목의 특징들입니다. 그래서 천간에 목이 많은데 운동 같은 거 하실 때는 이렇게 휘두르고 이런 일들이 좋지요. 그러다 보니까 목의 기질은 골프라든가 핸드볼이라든가 손으로 만져서 하는 이런 분야의 일이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오행으로 보면은 분식, 채식, 야채, 과일, 밀가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목이 상징하는 음식 재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주에 목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런 음식들을 먹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야채, 밀가루도 많이 먹고 곡물류, 밥, 흔히 말하는 탄수화물 이런 것들도 포함이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분식류들 이런 것들도 먹어주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아까 어떤 직업을 말할 때는 그렇게 설명했었죠. 교육, 보사, 목재 분야, 건축, 직물, 농장. 농장은 이렇게 과수원 같은 걸 말을 하고요. 육림은 이렇게 나무를 키워서 잣나무 같은 거 쭉 키워서 이런 것들을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섬유도 합성 섬유보다는 천연 섬유 쪽에 어울리고요. 그 다음에 가구점, 때로는 악기 이런 것들도 말년이 있고요. 화원은 약간 조경이라든가 이런 분야를 말을 하겠죠. 그 다음에 목각, 인장 이런 것들은 나무로 파거나 이런 것들을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목이라고 하는 나무들은 이제 여기 이제 성질인데 나무는 천천히 자랍니다. 그런 의미로 말을 할 때는 목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어제 불처럼 확 타오르진 않지요. 그러니까 천천히 자라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목이 상징하는 글자가 있다. 예를 들자면은 재든 관이든 식상이든 인수든 뭐든지 목이라고 하는 것들은 천천히 자라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빨리 내서 성취하시려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또 나무는 자꾸 옮겨 심으면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목이 관으로 있는 사람들은 자꾸 옮겨 심으면 안 됩니다. 직장을 변동하시면 안 된다는 의미를 말을 하겠지요. 재물도 주식 같은 걸 하더라도 뭘 꾸준하게 계속 밀고 올라가야 그 재물이 성장해서 올라가는데 상황 따라 이랬다 저랬다 바꾸지 말라는 의미를 말을 하는 겁니다. 또 식상 같은 경우도 특히 자녀도 내가 어떤 아랫사람도 키워가는 입장에서 또 인수라고 하는 입장에 따지면 내가 공부도 천천히 올라가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목이 어떤 나타내는 글씨가 내 사주에 있었을 때는 일확천금이라든가 이런 건 없고 천천히 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움직여라 이런 말을 하고요. 이제 쟤는 목이 제일 때는 음식 식성이므로 채식이라든가 새콤한 이런 음식들도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에 대해서 설명은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사주를 바라보게 될 때는 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내가 목의 일주에 태어났는가, 때로는 내 사주에 목이 일주는 아닙니다만은 목이 나한테 큰 영향을 미치는가, 내가 목이 용신으로 써야 되면서 천간에 투간에 있는가, 때로는 목이 내가 용신은 아닙니다만은 희신으로 지지에 있는가, 그 목이 나한테 좋은 역할을 하는가, 나쁜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서 설명이 조금씩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주 구성을 바라보시면서 제가 앞에서 쭉 영상을 설명해 드렸습니다만은 강약을 판단을 하시고 그 사주에서 격국과 용신을 찾으시고 그 다음에 그 목이 나한테 희신의 역할을 할 때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십시오라는 뜻이고요. 그 목이 나한테 귀신의 역할을 할 때는 필요 없다는 말이지요. 귀신의 역할을 할 때는 이러이러한 목의 성질들을 안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일 때는 뭐 청색 이런 거 하면 안 되겠고요. 야채 안 드셔야겠죠. 희신이나 용의신이 됐었을 때는 야채 많이 먹어야 되고 청색 가깝게 하셔야 되고 핸드폰도 3838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목이 가지고 있는 설명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내 사주가 목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서 판별하고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이 사주가 목에 갖고 있는 특성들을 내가 적용해서 뭐 이렇게 설명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목의 성질은 요런데 내가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를 먼저 캐치하시고 이 목을 응용해서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뭐 주저리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목화토금수에 대해서 계속 조금 더 이제 첫 영상 첫머리에부터 계속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한 사이클이 끝나고 나서 이제 조금 더 심화에 대한 얘기 또 전체적으로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첨삭하여 이제 각 파트별로 조금씩 이론적인 첨삭을 더할 수 있는 분야를 더해서 내용을 조금 더 보충하면서 영상을 한 번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중간중간마다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사주들이 있으면은 그것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이제 날이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입으시고 백신 부스터샷도 꼭 맞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